이번에는 메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또 핫했죠. 네. 이 메타가 사실 올 상반기에 미국의 M7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AI 열풍 속에서 누가 기술 트렌드를 먼저 선점하고 잘 대응했는가가 이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결국에는 메타가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쵸. 지난해 말부터 거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1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해서 M7 중에 유일하게 달성한 기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M7 중에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이 메타가 이제 뭐 간밤에는 하락 마감했지만요. 네. 현재 시간 6월 30일 기준으로는 주가가 738.09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했을 때 26% 정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뒤를 잇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8% 정도의 상승률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세 번째로 1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성과에 대한 차이를 AI 기술에 대한 대응력 차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기에 이런 높은 상승률을 AI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을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AI 기반 광고 추천 기술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광고 시스템에 AI를 접목해서 추천 알고리즘과 어떤 타겟팅 효율을 크게 높였고요. 이 기술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423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메타는 AI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적인데 사실 올해만 최대 720억 달러를 AI 개발에 투입했고요. 또 뭐 메타 AI, AI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AI를 접목시킨 많은 모델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는 계속해서 이 외부 의존도까지 줄이기 위해서 자체 AI 반도체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비용 절감도 있을 것이고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요. 이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인재 영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에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픈 AI와 메타의 대결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실상 오픈 AI에서 메타에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왓츠앱이라는 플랫폼이 엄청나게 자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부족했던 게 이제 AI를 접목시킨 그쵸. 그런 생태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메타가 오픈 AI의 핵심 인력을 계속해서 꺼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연봉을 1,300억 이상 네. 제시를 해 주고 있고 사실 제가 만약에 오픈 AI에 있는 기술 책임자라 하더라도 혹할 만한 그럼요. 아니 그런 1 금액이 인당 아닌가. 계약금이 그쵸. 그 정도라는 어. 거는 그 확실히 요즘 이 AI 수요가 좀 높아질수록 이 음. 개발자들의 어떤 몸값도 예 올라가고 굉장히 있죠. 대폭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픈 AI 내부에서도 지금 중요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메타 내부에서는 "우리는 이게 뭐 상업적 경쟁이 아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마 시리즈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일단 당연히 오픈 AI의 기술력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료로 배포를 하게 네. 된다면 앞으로의 이 상업적인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인재 영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말고도 뭐 창업자인 이제 알렉산더 왕을 AI 연구소장으로 또 임명을 하기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지분 뭐 스타트업도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AI의 어떤 확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알렉산더 왕 같은 경우에는 이 AI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는데 슈퍼 인텔리전스 랩스라는 곳이고요. 단순히 이런 생성형 AI를 넘어서서 뭐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음. 그런 뭐 초지능 연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라마 얘기도 제가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메타가 계속해서 AI와 관련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음. 있지만 이 라마 시리즈에는 좀 명암이 존재합니다. 뭐죠? 일단 뭐
오픈 AI 생태계에 사실 희망처럼 등장을 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무료로 환능을 활용할 수 있고 뭐 제미나이나 GPT의 성능을 앞지르지는 못해도 그와 버금가는 수준을 이렇게 무료로 상용화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를 가져다가 조직 내부 용도로 사용하려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라마 4가 공개가 됐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벤치마크 조작 논란까지 겹치게 되면서 환영을 좀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내부에서는 이 라마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나왔고요. 뭐 AI 총괄 임원이 퇴사하는 등 조직 개편 움직임도 보이면서 다시 좀 시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업적인 완성도라든지 뭐 응답 퀄리티가 GPT보다도 훨씬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는 뭐 오픈 AI를 당장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먼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푼다는 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많은 개발자라든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메타의 AI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 이제 이렇게 메타와 관련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정리하자면은 이제 뭐 AI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였는가가 올 상반기 AI 이 수익률을 좌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한 메타가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 뭐 과도한 AI 관련된 투자라든가 라마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